고민하지 마세요. 법의 도움이 절실한 여러분들을 위한 따뜻한 위로와 공감의 시간, 법스타그램. 저는 진행을 맡은 조현민입니다. 자, 제 곁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법률 고민을 해결해줄 힐링 멘토들이죠. 김인석 변호사님, 현지원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봄이기 때문에 이렇게 봄 같은 옷을 입었는데요. 봄의 여유를 느낄 수도 없이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자, 한낮에는 3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날도 있는데요. 올 여름에는 역대급 무더위가 찾아올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변호사님들 더위를 식히는 각자의 방법이 있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먼저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보내실까요? 저는 사실 더위는 별로 안 타는 편이어가지고 네. 그렇게 여름에 힘들어하는 편은 아닌데 네. 뭐 굳이 얘기하자면 아이스크림 좀 많이 먹고 그렇게 합니다. 아이스크림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초코 아이스크림 제일 좋아합니다. 초코 좋아하세요? 네. 우리 변호사님 어떤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저는 과일향이 있는 그 상큼한 아이스크림 좀 좋아합니다. 샤베트 같은 거. 샤베트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뭐 민트 초코 혹시 좋아하세요? 민트초코, 네, 민트초코도 그 33가지 맛 파는 데서 네, 종종 먹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민트 초코 맛 아이스크림 남자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셔가지고 좀 뭐 이렇게 안 좋아한다고 하셨으면은 뭐 먹을 수 있냐 이런 거 뭐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 좋아하시네요. 그리고 그렇죠. 뭐 또 굉장히 더울 때 어떻게 이 무더위를 극복을 하시는지 팁 좀 알려주시죠. 저는 그 데프리카라 그러죠. 저는 대구 출신이어서 네. 서울 더위는 뭐 참을만 합니다만 그래도 정말 더울 때는 뭐 회사에서 그냥 에어컨 바람 쐬면서 일하는 게 가장 최고가 아닐까 대표님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 없으실 때도 그냥 괜히 회사 가셔가지고 에어컨 막 돌리시는 거 아니세요? 네, 저는 회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회사의 이제 경비 절감을 위해서 그런 이제 무렴치한 짓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코끼리가 원래 좀 더울 때 이렇게 진흙탕에 들어가가지고 막 머드팩 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좀 팩 붙이면서 열을 식히고는 하는데요. 자, 우리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와 같은 다양한 꿀팁들 잘 얻어보시면서 이렇게 시원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법스타그램 7번째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법률 인스타 상담소 전화와 SNS를 통해 접수된 시청자 여러분들의 실제 고민 상담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접수된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알고 지낸 지인이 시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딸 이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2017년 4월에 계약을 했고 계약금의 10%를 지정된 신탁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중도금은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 알선과 보증을 해서 대출한 돈이 신탁으로 자동 납부되도록 해놓았습니다. 잔금은 준공 후 2018년 8월 17일 이후부터 입주 지정 만료일까지 지정을 한 뒤 입주 안내를 하면 납입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납입 이후 아무런 말이 없다가 갑자기 저희가 계약한 곳이 미분양으로 타인에게 등기 이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말이 안 되는 게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저나 제 딸이 자필 포기각서를 써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와 제 딸은 그런 내용을 쓴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시행사에 항의하니 공급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계약 불이행이라 임의로 넘겼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장을 왜 안 보냈냐고 따지면서 내용 증명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2019년 8월에 와서야 신탁회사에서 잔금 미납으로 이행 최고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이미 등기 이전은 2018년 12월에 됐는데 말이죠. 중도금이야 시행사에서 해준 것이니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하지만 계약금을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일 때문에 시행사 대표가 홍콩에서 잠적했고 저는 집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빌려줘서 현재 집에 경매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지인이 하는 사업이라 계약도 하고 사업자금도 빌려준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상담 신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님 정말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변호사님들이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번 상담
무려 3년이 넘는 이 시간을 끌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변호사님도 어떻게 보고 계실지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변호사님 말씀을 해주시죠. 네, 뭐 우선 분양 계약서를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상담자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시행사 측에서 잔금 지급일을 지정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포기각서를 이제 작성한 사실도 없다면 지금 상담자분께서 상당히 부당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 자체는 지금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매매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문제는 승소가 아니라 저는 사실상 집행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표가 홍콩으로 가가지고 잠적했다고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집행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계약금을 돌려받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보니까 일단은 시행사에 큰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아파트를 분양받으실 때 흔히들 쓰는 이 용어인 이 시행사, 또 뭐 시공사, 신탁사, 분양 대행사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김인석 변호사님, 이 시행사와 또 시공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시행사는 이제 부동산 개발을 담당을 해서 그 사업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은 물론 각종 인허가 그리고 뭐 공사와 이제 입주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면에 시공사는 그 과정 중에서 공사액의 한 부분만을 이제 수주를 받아서 그 부분만을 책임지는 회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분양대행사와 신탁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분양대행사는 아까 김인석 변호사님께서 시행사가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전체 사업 중에서 일부 분양 업무를 맡는 것이 분양대행사입니다. 그리고 신탁사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또 상담자분은 정해진 절차대로 이행을 하고 또 입주 안내를 기다린 것뿐인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미분양으로 타인에게 등기 이전이 됐다고 하는데 참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지 궁금해집니다. 우리 김인석 변호사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 상담자분은 그 계약상 정해진 대로 이제 자신의 그 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을 하고 입주 안내를 기다리던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특히 이제 상담자께서 이제 보내주신 사연을 보면 그 시행자 대표가 홍콩에서 잠적을 했다 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 시행사 측에서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를 해서 계약금을 이제 양쪽으로부터 이중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아마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또 상담자께서 이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필 포기각서를 쓴 적도 없고 또 안내를 받은 적도 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넘어간 소유권은 무효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런 경우에라도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에게 넘어간 소유권이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배임에게 가당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별로 팔 생각이 없었는데 네가 좀 팔아봐. 내가 돈 더 줄게. 이러면서 내가 좀 더 계약금도 좀 얹혀줄게.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해당해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보니까 시행사 측의 이 사정이라면 사기 계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시행사 측 사정이라는 게 좀 뭘 이야기하는지 불분명하기는 한데 이중매매 계약일 경우에는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이렇게 이중매매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배임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저도 일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은 좀 헷갈려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사기를 당하려면 정말 많이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보니까 실제로 미분양 소유권이 이전이 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어떨까요? 네, 뭐 이 사안은 애초부터 이제 미분양이었던 아파트를 다시 재분양을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이제 소유권이 이제 이전되도록 이제 분양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시행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고 재분양을 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행사에서 적법하게 미분양 주택으로 처리를 해서 분양을 하려면 우선 상가자분께 잔금 지급일을 이제 지정을 해서 그것을 알려주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고 그럼에도 그 지급일에 상담자분께서
통해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럼 민법 제544조에 따라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잔금을 지급을 해라. 뭐 이렇게 원래 얘기가 있었어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등기 이전이 또 이미 2018년 12월에 이뤄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8월에 와서야 이 신탁회사에서 최고장을 통보를 했는데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계약 해지를 통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 사유는 또 잔금 부족이고요. 일단 상담자는 최고장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궁금해집니다. 일단 계약 해제가 일어나기 위해서 여기선 최고장을 보냈다고 하는데 최고장만 보낸 것으로 무조건 계약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해제가 적법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 자체가 당연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최고를 하고 상당 기간을 기다린 뒤에 계약 해제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2월에 이미 소유권이 이전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금 원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은 이행불능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매수자에게 어떻게 해서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난 최고는 사실상 합법적이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겠죠. 우리 상담자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그런 방법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소송을 건다면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앞서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소를 제기한다면 승소 판결을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근데 실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이제 소송에 승소를 하는 거와 이제 조금은 이제 궤를 달리하는 차원의 문제이긴 합니다. 왜죠? 왜일까요? 일단 승소 판결이 나면은 그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실제 예를 들어서 잘못을 한 사람의 통장이나 이런 것으로 이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돈이 한 푼도 없으면은 법원은 뭐 다른 데서 돈을 꺼내준다거나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승소 판결과 또 집행이 달라서 이 사건은 제가 보기에도 승소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계약금을 돌려받는 집행 단계에서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이기는 게 뭐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상? 그래서 저희가 집행 자력을 먼저 확보를 하고 소송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절차가 가압류 가처분 절차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두 분 말씀 모두 승소 판결도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절차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법률 인스타 상담소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